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드디어 지방선거 당일 투표일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현재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즉 4년 전에 비해서 완전히 상황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비핵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짓 선동을 통해서 선거판을 완전히 삭스리했습니다. 이 수도권의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을 당시 민주당이 다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는 25개 구청장 중에서 서초구를 빼고 24개 청장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이. 경기도에서는 31개 기초자치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자리를 놓고 다툰 결과 민주당이 29개, 가평과 연천을 빼고 29개 지역에서 시장 군수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인천에서도 인천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 10개 자리 중에서 9개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번져가지고 대구시장, 경북지사를 빼고는 다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중 한 자리는 무소속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김정은 평화쇼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에 대한 이제 복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충 17개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 9개 지역은 이 9개 지역 중에서는 서울, 부산이 들어갑니다. 9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력, 그리고 4곳에서는 민주당이 유력. 요 4곳은 전라도 플러스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곳에서 지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4곳은 어디냐 하면 경기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지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7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냐,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이길 것이냐, 그게 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국적인 판세라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승하는 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대승입니다. 그러나 대승보다 더 위에 있는 압승을 할 것이냐, 압승을 할 것이냐는 바로 이 경쟁지역, 경기지사, 대전시장, 세종시장, 충남지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플러스 계양을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만약 민주당이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기고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특히 2018년에 비교한다면은 국민의힘의 대승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되었느냐? 막판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한 5일 전에 방송
언론사의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그러면 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째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이 크게 이긴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세력이, 좌파 세력이 결집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집을 경기도지사, 인천 이쪽에서는 상당히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막판에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었느냐의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이틀 전에 지급되기 시작한, 이틀 전 그리고 어제 양일간에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60조. 이게 민주당에 유리하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유리하냐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약 1,000만 명을 1,000만 명이라고 하면 그 가족까지 다 포함한 거고,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이 대상인데 거기 부인 그리고 지금까지 합치면 약 1,0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60조 원이라는 아주 사상 최대의 이 방역 지원금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세 번째는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이 띄운 김포공항 이전. 이게 많은 반박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 3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은 지난 3월 9일 비록 0.73%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을 했지만은 이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차이로 지방선거에서 이김으로써 586 운동권의 어떻게 보면 장례식이 되는 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9일 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은 5월 10일 정권 교체가 정식으로 될 때까지 이른바 금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아주 갑질을 계속했습니다. 아주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심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번 선거야말로 지난 3월 9일 사망한 586 운동권 세력의 장례식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방선거라는 게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행정기관의 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특히 서울이 실감하시겠지만은 서울이 민주당이 시의회와 구청장을 장악을 해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못하게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박원순 시장 때 자기들 편에 서 있는 이상한 단체들에게 한 1조 원의 수백 개 단체에 대해서 약 1조 원의 보조금 등 지원을 했는데 이걸 좀 바로잡으려고 했더니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견제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만약 시의회를 국민의힘이 장악한다 라고 하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날개를 딸 것이고 5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586 운동권 세력은 지난 3월 9일 이후 특히 국민들 앞에서
많은 추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능하고 무례하고 무모하고 그리고 무식하다는 그 실체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한 그런 무진막지한 주장과 공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악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이 말과 통합니다만은 그 결과가 오늘 저녁에 있을 출구조사에서 먼저 확인될 것이고 개표를 통해서 자정 무렵에 재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